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근접시공의 시공 방법 결정 시 검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법 유형으로 풀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1페이지. 자, 1페이지에서는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개요적인 부분을 빼고요.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죠? 근접시공의 종류. 근접시공에 대한 어떤 종류, 유형을 설명할 수 있죠. 어떤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근접시공의 예상 문제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상 문제점 또는 영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근접시공의 종류죠. 예를 들자면 근접시공의 종류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뭐 터널도 있고, 막이를 하고, 또는 뭐 기초를 하거나 토공, 성토, 절토를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페이지에서는 어떤 문제점 유형에 대한 모식도를 그릴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근접에 대한 시공 방법 결정 시 검토사항이 됐으니까 결정 어떤 기준이 있을 거고요. 기준이나 항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 절차가 있을 거예요. 절차.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자면 소음진동 기준치라든지 이런 걸 두고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1페이지에 쓸 수 있는 것은 종류 또는 문제점 또는 기준과 절차, 이런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페이지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시냐면, 이게 검토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공법 유형으로 푼다면, 공법 유형의 기본은 뭐죠? 종특시, 시공시 유의사항,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토사항을 항목으로 표시한다면 나열을 하고 세부 내용을 표시하는 거죠. 항목과 세부 내용을 표시하는 거죠. 즉 예를 들자면 검토사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적, 즉 현장, 우리 이제 공사 현장, 공사장에 대한 부분이요. 공사 현장에 대한 내적 검토사항이 있고요. 외적 검토사항은 뭐죠? 근접 구조물이죠. 근접 구조물에 대한 어떤 외적 검토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죠. 예를 들자면 근접 구조물의 기초 형식, 기초의 근입 깊이, 기초의 구조물의 노 정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항목을 나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이 뭐죠? 중요 검토사항을 강조한다. 그 중요 검토사항 중에 제일 1번째가 뭐예요? 근접도 평가. 자, 근접도 검토,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검토라고 했으니까 검토라고 쓰겠습니다. 자, 근접도를 검토하는 건 뭐가 있나요? 즉, 여기서 이제 앞에 1페이지에서 뭘 얘기했냐면, 예상 문제점, 영향을 얘기했으니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안 변형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집안 이완이 있나요? 이완에 대한 영향평가, 또는요, 지하수위 저하의 영향이 있나요?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영향 범위 평가, 또는요, 소음 진동이 있나요? 소음 진동에 대한 영향 범위 평가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근접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 자, 예를 들자면 굴착을 할 때 굴착에 대한 이완 범위 평가, 또는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의 영향 범위 평가, 또는 소음 진동에 대한 영향 범위 평가에서 이 근접도에 대한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어떤 얘기를 해요? 이거 한다면 조치를 해야죠. 즉, 근접도 평가를 한 다음에 근접도 평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사항이 있죠. 즉, 평가 결과, 검토라고 했으니까 뭐 할까요? 검토 결과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건데,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유형으로 풀 거냐. 그래서 공법 유형으로 푼다고 한다면 검토 항목, 검토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종특시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의 논리적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시공 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근접도 평가 같은 가장 근접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시공 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공 중에서는 이걸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거동 관찰을 해야 된다. 거동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계측이죠. 그래서 이 거동 관찰에 대한 부분을 3페이지에 쓴다. 즉, 근접 구간에서 뭐예요? 초근접 구간. 거기서의 중점 계측 관리 계획. 중점 계측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즉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초근접 구간이라고도 표현하고 제한 구역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요 대책 구간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안 이완에 대해서 터널에 대해서 집안 이완에 대한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죠? 이완 범위는 뭐 토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어떤 탄성 집안의 경우, 보통 집안의 경우에서는 터널에 얼마요? 2에서 3D. 그러니까 2에서 3D.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눈다면 자, 1D 이렇게 해가지고요. 45도 해서 예를 들면은 요 영역은 뭐예요? 집안의 이완에 대한 어떤 영역. 이 부분에서는요. 전단 파괴에 대한 영역이니까 우리가 따진다면 요거를 중첩해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전단 파괴가 이렇게 오고 전단 파괴가 이렇게 오고 이완 범위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면 이완 영역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1구간 즉 뭐예요? 요 대책 구간 또는요 제한 범위 또는요 초근접 구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두 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2D를 해서 요만큼 잘랐다. 똑같이 이렇게 잘랐다. 요렇게 보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요 주위 구간 요 3영역 가면요 이건 무조건 구간 대책이 필요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 초근접 구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근접도 평가를 한 다음에 초근접 구간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온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요? 논리적으로 푼다. 첫 번째, 근접 시공 시 검토 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근접 시공의 종류가 뭐냐 하는 정의를 먼저, 즉 대상을 특정을 하고요. 예상되는 문제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향은 소음 진동 영향도 있고 집안 이완 영향도 있고 수위저하 영향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근접도 평가도 소음 진동에 대한 근접도, 집안 이완에 대한 근접도,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근접도를 종합평가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페이지의 종류, 예상 문제점. 2페이지는 어떻게 한다? 공법 이용을 해서 검토 사항을 항목을 나열하고요.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는 근접도 검토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 사항 중 중요한 걸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토를 왜 해요? 검토 결과 조치사항 하는 거니까 초근접 구간, 중근접 구간 뭐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면 무대책 구간, 요 주의 구간, 요 대책 구간이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공 전에서는 평가가 중요한다면 시공 중에서는 거동관찰, 그 평가 위험 구간에 대한 거동관찰이 필요하니까 일반적인 계측이 아니라 뭐예요? 초근접 구간. 즉 우리가 얘기하면 가장 근접도가 가까운 구간에서의 중점 계측 관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계측에 대한 부분에서 빈도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요 계측에 대한 부분에서 외적 계측 즉 주변 구조물에 대한 계측에 대한 부분 항목을 더 크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잘 쓰시는 것 중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못 쓴다, 유형을 못 지킨다 하는 거죠. 자, 그럼 1페이지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뭐가 나온다? 근접 시공의 분류. 좋아요. 좋은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근접 시공에서는 터널도 있지만 마기도 있고 토공도 있고 기타 등등 많죠. 폭넓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근접도 이런 부분은 이건 나중에 이제 뒤로 가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죠? 영향, 그러니까 문제점이요. 근접 구간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할 때 집안 이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위저하도 있고 소음 진동 영향도 있다는 거죠. 문제점, 예상 문제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근접도 결정시 검토사항에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썼는데 뭐가 중요해요? 검토사항에서 검토사항을 항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검토에 대한 부분의 중요 검토사항 즉 근접도 중요 검토사항 중 사항 중 근접도 평가 뭐 이런 걸 하는데 근접도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근접도가 초근접 구간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제한 구간 또는 초근접 구간에서의 중점 근접 구간에서의 어떤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조치사항, 검토 후 조치사항, 조치를 얘기를 꺼내고요. 그래서 조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꺼내고요. 3페이지는 뭘 얘기할 수 있다?
초근접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제어 발파에 대한 부분에서 진동 관리 미흡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아까 앞에 근접 얘기를 꺼낼 때 소음 진동에 대한 근접도 평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냈어야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패 사례보다는 개선 사례가 나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니까 왜 유형이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유형이라는 게 있죠. 유형은 서울기술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 이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이제 논술 시험들을 보는데, 논술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학습지에서도요. 유형이 중요하다. 어떻게 논술을 풀 거냐, 문제점으로 풀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유형은 논술의 기본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소리 하지 않는다. 즉, 뭐 서울기술사에서만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건 논술의 기본이 안 됐다. 자, 다시 유형을 준수하고 논리적으로 쓰신다는 거고요. 근접도도 여러 근접도가 있다는 것만 다시 한번 유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